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시몬은 기분이 좋아서 비즈니스 회의에 가고 있었는데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에 문서가 담긴 서류철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이 그에게 폴을 보냈다는 사실에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너는 사업을 처리하는데 너무 능숙했고 파트너십 연도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은 이미 30세가 넘었고 가족을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색 수염이 있어도 아이를 갖는 현대 경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 역할을 맡을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 번 이상 그에 대한 감정을 시험해 보았고 그의 모든 여자친구는 비참하게 실패하여 그들이 그의 돈과 사이먼이 필요로 하는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돈보다 집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겸손하고 품위 있는 여자. 그래서 일상을 생각하면서 사이먼은 마침내 아파트를 떠나 다시 한번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며 거리로 나가서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펜트하우스를 신나게 즐기다가 주차장에 앉아 자신의 멋진 차로 가다가 갑자기 손에 살짝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이먼은 주위를 둘러보며 옷차림이 형편없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즉시 그녀가 평범한 거지 사이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소녀는 그로 하여금 벤치에 앉아 열심히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인 지금 폴과의 만남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먼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는 부자가 아니었고 어머니와 함께 작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작은 컴퓨터 회사에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일했지만 인생에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임이 엘리자베스에게 프러포즈했던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단순한 관광 도시였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엘리자베스는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시골로 떠날 예정이었다. 사이먼과 결혼한 후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주의 수도로 갔지만 젊은 여성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서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토레스 부인은 이미 70세가 넘었고 손녀를 사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노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손녀에 대한 믿을 만한 보호와 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법 집행기관과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경찰 명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사이먼은 오래전에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레즈 부인은 여전히 한 번 법을 어긴 사람이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나이든 여성의 의견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녀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갱스터와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 때 그를 떠나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남자들이 당신을 품에 안을 것이지만 당신은 이 시몬에게 얼룩진 것처럼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보, 할머니 왜 사이먼이 나를 매우 사랑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일반적으로 할머니와 손녀는 공통 언어를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찾지 못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만 고수했을 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그 멋진 여름 저녁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불행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예고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먼과 엘리자베스는 하이킹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강을 따라 길의 시작점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조금씩 바뀌고 태양은 구름 뒤로 사라졌지만 두 연인은 서로 너무 바빠서 주변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공기는 멋진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이먼과 엘리자베스는 손을 잡고 숲길을 따라 걸으며 이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사랑하는 사이먼을 수줍게 바라보며 먼저 아파트를 빌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한 돈이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가 살 곳을 찾으면 나는 딜자리를 구하겠습니다. 원격 근무로 수입이 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남자의 의무입니다. 사이먼 나 다 괜찮을 거라 믿지만 할머니는 여기 혼자 어떻게 계실지 걱정이 되네요.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작은 손바닥으로 더 세게 쥐며 대답했습니다. 뭐 별 일이냐고, 우리는 일단 진정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녀처럼 나는 그녀가 매우 총명한 사람이고 그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유머 감각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약혼자에게 할머니가 정말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침내 간신히 내리는 비를 발견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돌아왔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날씨가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폭우가 그들 주위에 벽처럼 쏟아졌습니다. 부부가 차로 반쯤 돌아갔을 때 위쪽 산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연은 그녀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산사태를 몰고 온 것처럼 보였고 부부가 멈춘 곳에 접근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불행히도 엘리자베스와 사이먼이 몇 초 만에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사태에 휩쓸려 강으로 곧장 갔습니다. 거친 흐름에 둘 다 휩쓸려 갔고 사랑의 말을 외칠 시간밖에 없었던 연인들의 손이 풀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막대기에 기대어 사이먼은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 중 그는 강바닥에 부딪힌 진흙 흐름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지만 여전히 가까스로 강둑으로 빠져나와 구조대가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이먼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걱정으로 화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즉시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갔지만 검은 옷을 입은 토레스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먼은 겁에 질려 창백했지만 그 노부인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너와 함께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이제 그녀는 사라졌다. 나이든 여자는 이 말에 증오심으로 소리쳤다. 모든 것이 불행한 사이먼의 눈앞을 휩쓸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카페에 앉으라고 제안한 대로 산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이먼은 충격과 경악으로 땅에 쓰러졌고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고 노부인은 그에게 가차없이 욕설을 퍼부은 후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는 시몬이 주의 수도로 떠난 그날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한 엘리자베스의 무덤을 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약혼자의 할머니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부상당한 소녀는 약혼녀와 매우 가까운 병원에 있었고 토레스 부인이 사이먼이 산사태에 삼켜졌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토레스 부인에게 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손녀의 안녕을 위해 그녀는 처음에는 비탄에 빠져드나 이제는 살 사람이 생겼고 마음속에 사이먼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다잡아두나 그녀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에게 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비열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심장마비로 죽은 지 한 달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 2명을 잃은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았고 약혼녀가 행복을 찾아 먼 도시로 갔듯이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낳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 클로이는 그동안 일반 노동자로 일했던 통조림 공장의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 그녀를 도와주고 방을 주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용돈 저축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불운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 여성과 친구가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으며 조용히 엘리자베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세상에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을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불행하게도 그녀를 믿었지만 그 여자는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등록하여 그녀를 속였습니다. 사기꾼이 모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 항소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와 딸은 저축한 돈도 없이 남겨졌고 통조림 공장이 파산하고 기숙사도 문을 닫아 살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종종 기도하러 가던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의 영혼의 안식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기도가 들어졌으며 친절한 노인이 그녀를 돕기 위해 파견되어 도시의 자신의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에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팔아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자베스와 클로이는 그 마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일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데 월급이 부족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딸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클로이는 소중한 존재였다. 거무스름하고 집시처럼 아름다운 아이는 어느 날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고 그 소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악 학교에 다녔고 이제는 방과 후 근처 광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고 플루트를 들고 놀러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그 작은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종종 모자에 동전과 작은 지폐를 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녀는 어머니를 별로 도울 수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고의 나를 믿었습니다. 클로이가 건널목으로 걸어가다가 면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달린 남자가 근처에 주차된 차 밑에서 내려 근처에 서 있던 친구에게서 재킷을 빼앗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클로이는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고 남자들은 마치 옆에 서 있던 어린 소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그 거지는 차 밑에서 기어나온 남자가 이제 파트너와 협상하러 가자마자 차가 폭파될 거라고 했어. 정말 바보야. 폴 같은 남자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감옥에 있었어. 옹알이를 멈추자. 그는 돈을 잘 내고 나머지는 우리 일이 아니다. 공범이 클로이를 돌아보며 대답했지만 그가 작은 집시 소녀인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즉시 흥미를 잃었고 남자들은 계속 가던 중 클로이는 빨리 달려갔다. 주인을 기다리는 차 사이먼은 그 작은 거지가 그에게 협상에 가지 말라고 말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그의 차에 무언가를 넣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폭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아래에서 타이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어린 소녀에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에게 어머니 사이먼의 심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렘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녀를 붙잡자 사이먼보다 더 놀랐고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 밖의 모든 일은 경찰에 의해 해결됐다며 클로이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폴과 그의 공범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시몬은 그의 동반자가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에 그녀의 딸에 대해 몹시 걱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값비싼 차가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서 딸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따라 나갔고 충격을 받은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이먼은 살아있었고 무사한 연인들은 서로의 팔로 달려들었습니다. 클로이는 아직 이 남자가 정말로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